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여전히 10%의 수익률이며 어제 하락으로 미국 직투 계좌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고 양전했던 SSO는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간 양전하고 언젠간 5줄 구간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현재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부터 살펴보면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는 현재 웅덩이가 만들어지지 않아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관망 중입니다. 그리고 S&P 500 2배 레버리지 SSO는 어제까지 2차 매수 타이밍 5일차 분할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오늘 파월의 발언에 따라 다시 60일선에 닿을 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어제 매수 타이밍에 닿나 싶었는데 결국 닿지 않고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제 시장이 끝나고 AMD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애프터장에서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약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하면 오늘 60일선에 다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이 체결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면 사이좋게 1%씩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제가 최근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인 것을 보고 텔레그램에서는 절대 저런 거 사지 말라고, 혹여나 저게 좋은 상승률을 보여도 내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생각하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장난으로 소액으로 넣었던 분들, 한번 대박을 위해 몇천, 몇 억을 넣은 분들 모두 소중한 자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식은 상장 폐기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우리나라 소학개미들의 1247억 원이 증발합니다.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우상향 자산을 사서 자산의 가치 상승을 느끼는 게 진정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다음 타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중소형 지역 은행들이 또 급락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위험한 은행은 어떤 은행인지, 그 은행도 인수되어 상폐되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로 중소형 은행들의 주가가 힘없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심리다 라는 말이 떠오르죠. 투자자들의 중소형 은행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아도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어제 3월 9일 이직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달보다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그래도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죠. 점점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게 더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게 연준의 원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이죠. 이에 시장은 연준의 스탠스 변화 기대감과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 심리가 시장에 더 크게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섹터가 약세를 보였는데 금융 섹터 역시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경기 침체 우려라는 소식으로 유가가 하락하니까 에너지 섹터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급하게 하락합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머지않아 금리 인하까지도 바라보는 것이죠. 과연 오늘 밤 파월은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밤이 지나고 새벽 3시에 금리가 발표됩니다. 현재 25bp 금리 인상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3시 30분 파월의 발언입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 긴축을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또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은행 파산에 대한 발언은 어떠할 것인지, 이런 발언들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새벽에 영상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꼭 바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FOMC, 애플의 실적 발표, 고용 보고서까지, 이 결과들을 보고 시장이 방향을 결정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셀인 메이 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5월에 팔아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5월부터 10월까지의 수익률이 과거 미국 증시 통계 내어봤을 때 가장 상승 확률이 적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5월에 팔고 우리는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나은 전략은 없는 걸까요?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5월에도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5월부터 10월까지 가장 안 좋다고 통계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평균 수익률이 1.7%입니다. 가장 안 좋은데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겁니다. 물론 11월부터 4월까지보다는 수익률 통계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4월이 끝났고 실제로 이번에는 11월부터 4월 시기에 수익률이 매우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렇다면 이번에 5월부터 10월까지는 결국 비관론자들의 말대로 대폭락을 한 번 더 하게 될까요?
또 새로운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될까요?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가장 안 좋은 시기조차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보유하면서 고통과 지루함을 대가로 결국 조금씩 야금야금 상승해야 합니다. 만약 떨어진다면 웅줍하면 되고 말이죠. 실제로 과거 10년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9년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10년 만에 최악의 하락장이었던 2022년에도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아닌 0%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팔고 다시 사면 심리 때문에 결국 더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게 되고 반대로 오르게 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버리게 됩니다. 웅줍이 아니라 반대로 오줍이 되는 겁니다. 다 올랐는데 줍줍해버리는 상황 말이죠. 5월부터 10월까지로 따져봐도 이는 비슷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락한 연도는 단 2번뿐입니다. 평균 상승률도 5%에 육박합니다. 그냥 보유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좋은 얘기만 해드리느냐? 아닙니다. 냉정하게 마음의 준비도 해두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도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나 하락장에서는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2년 하락장은 여름에 크게 상승했었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강세장이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고민에 사로잡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무식하게 보유하는 전략이 부자로 가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5월에 팔고 10월에 산다는 것은 고점에 매도해 저점에 매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인간입니다. 심리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고점 매도, 저점 매수에 취약합니다.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99%의 투자자들이 결국 돈을 잃고 그 돈을 1%가 불려나가는 자산 시장, 자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보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 증시보다 더 확실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만 활용하면 됩니다. 딱 5년만 여러분이 눈 꽉 감고 이 꽉 깨물고 보유해보시고 확신을 얻으셨다면 그걸 10년을 넘겨봅시다. 그리고 평생 보유하면서 자산을 점점 더 크게 불리고 10배 수익률, 20배 수익률까지 얻는 겁니다. 집 살 때, 차 살 때만 돈 빼서 쓰면 되는 거죠. 과거의 모든 비관론, 위기는 지금 와서 바라보자면 위기가 아닌 기회였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이 위기, 불안감은 10년 뒤에 우리가 바라보자면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경제적 자유에 직접 도달하는 모습을 계좌를 통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이번 주 이벤트들로 인해 웅줍 구간이 다시 찾아올까요? 다가오는 새벽 FOMC 핵심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해서 바로 공유드릴 테니 꼭 알림 설정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벽 영상에서 뵙겠습니다.